오늘 장 랭킹5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대한 전략, 종목군에 대한 전략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꼼꼼하게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것을 볼까요? 오후장으로 갈수록 탄력을 이어가고 있는 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PBR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금융 섹터 중심으로 오늘 흐름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일단 김민기 PB님께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에 대한 오늘 매수세가 강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밸류업 이후에도 PBR은 살아있고 그 안에서의 순환매 성격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3월과 어떤 부분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더욱더 볼 수 있는 자리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3월 고점 뚫을까에 대한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답변 주실까요? 못 뚫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PBR이라는 키워드 자체는 아직 살아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시장이 이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해줄지는 조금 미지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기업들에게 강제성이 부여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확실한 세제 혜택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확실한 세제 혜택 발표와 함께 하반기에 발표될 코리아 밸류업 ETF로 인한 자금 유입 등이 아직 반등의 여력은 남아 있지만 지금은 확실한 세제 혜택 부분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에서 이 PBR이라는 키워드를 좀 피로감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 좋은 모습 보여주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PBR이라는 키워드보다도 일단 현재 미국채 10년물 금리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역사적으로도 가장 좀 높은 상황 관계를 보였던 지표고 지금 국채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쉽게 가라앉을 분위기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좀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서 조금 주가는 좀 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 좀 PBR과 함께 연계해서 좀 더 많이 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됩니다. 그런데 3월 쪽에 좀 복귀를 해본다면 그때는 밸류업 중심으로 시세를 끌어올린 주체가 배당 보면서 외국인이었잖아요. 또 앞서 PB님께서는 기관이 사고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플러스 요소로 볼 수 있는 건 없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좀 탄력한 좀 기관 수급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에 사실 PBR 섹터 이외에 워낙 살 수 있는 섹터군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이 조금 더 많이 지금보다 상당히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다고 좀 보기 힘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매력도는 제가 PB님 이쪽에 대한 투자 좀 떨어진다라고 보신다고 뷰를 정리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금융주에 대해서 PBR 대해서 추가적인 탄력은 얻어가기 조금은 어려운 자리, 정책이 조금 더 당근과 채찍 분명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님, 오늘 새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IT, 반도체에 대해서 수급이 약화되면서 PBR이 간다, 금융주가 더욱더 간다라는데 의미를 추가로 부여하면서 매력도를 높이긴 힘들다고 역시 보실까요? 저는 조금 매력은 아직까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이제 고점을 돌파, 전에 3월 달에 78,000원을 이제 돌파하기 목전이고,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상방이 더 열려있는 모습이다라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PF에 대한 부분도 좀 걱정, 우려심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7일에 이제 화상회의를 외국계 투자은행이나 이제 금융회사들과 같이 화상회의 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 좀 안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PF에 대한 대출 등의 연체 우려도 별로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제 좀 강조하면서 안심을 시켰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저는 정부에서 좀 개입을 깊게 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이제 밸류업 관련돼서 금융주들이 요즘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제 혜택이라던가 좀 아직까지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밸류업에 대해서 지금 가이드라인 처음에 나왔을 때 부정적인 반응과는 다르게 금융 관련된 종목들이 흐름이 좋단 말이에요. 이제 반응 대비해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정책이 세제에 대한 부분들 좀 따라 붙어주고 한다 하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여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좀 장기적으로 이제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금융주 말고 아직까지 저 PBR 관련주로 분류는 됐지만 그동안 못 간 섹터들도 아직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 이런 보세요? 쪽 저는 자동차나 네, 뭐 철강이나 이런 쪽은 좀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조선은 어느 정도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자동차 쪽이나 이런 쪽이 지금 아직 못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까지도 좀 좋은 영향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연초에 중국 쪽에서 이탈한 자금들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밸류업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는 좀 실망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기대감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대감을 봤을 때는 저는 아직은 좀 여력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장기로 봤을 때 매력도가 높아질 걸 예상을 하신다면 타이밍상으로는 어떤 신호를 봐야 되나요? 외국인 쪽에서의 앞서 매물 들어오는 부분도 설명을 해주셨고 오늘 뉴스를 좀 보다 보니까 군인공제 쪽에서 위탁 운용사 선정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더라고요. 기관, 뭐 외국인 쪽에서 이쪽으로 자금 투입한다라는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화답하면서 폭발력 있는 시기를 언제로 보시고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느 정도에서 매수를 좀 노려볼 만한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에 손이 잘 안 뻗쳐요. 어렵죠. 예. 아무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와도 실질적으로 좀 손이 나가기는 쉽지는 않은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 좀 더 해소가 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부분. 어차피 이 밸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단기성 프로젝트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런 매수세를 통해서 아직까지 기대감이 살아있고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 정도를 좀 체크를 해 두시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나 이런 쪽은 일단 수급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뚜껑을 열었을 때 좀 더 친화적이고 주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돼서 실제로 수급이 좀 강하게 따라 붙었을 때 그때 좀 들어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점점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도력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조금 더 풀어보려고 하겠습니다. 4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전력 설비 그리고 전력 난에 기반해서 오늘장 좀 움직임 나오는 원전 같이 볼 거고요. 반도체는 조금 더 이따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첫 질문은 AI로 잡고 전력 설비도 있지만 반도체와 묶어서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전히 수급이 쏠리고 시장의 주도력을 갖고 있는 쪽은 여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반도체와 더불어 전력 설비 여전히 여기에서 우리는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여전히? 네, 여전히 이게 이제 끝났나 솔직히 생각을 하더라도 또 다시 튀어오르고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 쪽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AI 반도체주들이 움직일 때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렇게까지 강한 탄력이 나오질 않는데 이제 전력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식지 않고 좀 달려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또 실적이 좀 탄탄하게 뒷받침된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 더욱더 이런 부분들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강하게 따라붙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지금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대신에 여기서 좀 종목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 매출이 잡히지 않는 종목들도 그냥 관련된 종목 이제 같은 섹터군 안에 있다라고 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 안에서의 진짜 해외 쪽에서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갈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기대감과 그리고 좀 수급적으로 강하게 붙어 있는 상태라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지만 이것만 보고 무작정 따라잡기 매매를 하다가는 또 나중에 종목들의 행보가 완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 지금 이제 워낙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가는 종목이 더 가기 때문에 따라잡는 매매는 좀 지양하시긴 해야겠지만 이와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좀 추정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여러 번 들었는데요. 주가가 가장 위쪽에 있을 때랑 뭐 실적이 가장 위쪽에 있을 때랑은 동일선상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계속 약간 쉬어갈 땐 정말 온전한 쉬어감으로 봐도 될지 여기에 대해서 피크아웃 우려나 조금 더 꺾기의 신호는 어떤 포인트로 알아내면 될까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뭐 대규모
투자, 설비 투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를 고점 부근으로 보시는지 좀 더 포인트 좁혀주신다면요. 일단은 이제는 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한 종목 한 종목을 잡아낼 수는 없겠지만 좀 큰 그림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컴코를 좀 보면 결국에는 AI 시장에 대한 이제 확장, 계속 성장은 계속된다는 쪽에 포커스가 거의 다 맞춰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아직은 이제 기대감적인 측면으로의 피크아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하나하나 실적 발표가 됐을 때는 그 안에서 기업별로 좀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이제 이 종목이 이제는 좀 실적이 꺾이는 구간에 들어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판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서의 종목 차별화 양상이 이제는 좀 일어날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큰 그림, 일단은 AI 시장이 꺾였나 안 꺾였나를 일단 1차적으로 보시고, 그 안에서 종목을 좀 세분화해서 이 종목이 과연 지금 이제 실적이 잘 찍히는데 앞으로의 뭐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음 실적도 괜찮을 건가라는 부분들을 좀 판별해서 종목별로 다르게 판단을 하셔야 될 때가 이제 거의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빅4 중심으로는 어느 정도 기회를 노려봐도 된다로 제가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저는 노려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AI에 대한 훈풍, 기대감이 이어지는 한 이쪽 계속 부담은 있지만 바라봐도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따라잡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가야 되는 타이밍일 때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비님과의 대화도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계속 AI, 뭐 반도체도 HBM 가는 쪽에 힘을 계속 피비님이 여러 번 실어주셨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얘기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츠로테크 저도 오프닝 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비츠로테크가 새롭게 이 관련 키워드 안에 종목으로 묶이면서 오늘 이 안에서 시세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후발주를 찾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섹터가 지금 이쪽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일까? 아니면 계속 갔던 쪽에서 따라잡는 느낌이 들더라도 잡는 게 수익 극대화 전략일까?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어려워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가던 쪽을 좀 더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전력기기 섹터 같은 경우에 내러티브를 제외하고 데이터만 내어놓고 봐도 전망에서 악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고평가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올 거고 등락은 있겠습니다만은 장기적인 우상향을 그려낼 것이라는 의견에는 저는 완전히 동의를 하고요. 우선 미국 전력기기 탑티어 기업인 일단 이튼의 실적 발표 내용만 봐도 데이터 시장의 전망치 자체가 이제 연평균 16% 상승해서 한 25% 정도로 이제 추정치를 끌어올렸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벌써 2028년도 하반기 납기 물량의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장 전망치가 너무나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변압기 쪽보다는 전선주가 원픽이고 오늘도 제 원픽으로는 전선주를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선주 가운데서는 정말 가는 종목만 가득했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원픽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요거 하나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전은 단기적으로 이벤트를 저희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전선주 가는 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주셨는데 만약 전략을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뭐 체코 쪽에서의 수주 모멘텀이 있는 원전 쪽에서의 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고민 분명히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우진 어떻게 보세요? 우선 체코 원전 수주 결과가 나오는 6월에서 7월 정도까지는 원전 테마의 기대감에 따른 트레이딩 영역은 트레이딩이 좀 일정 부분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 원전 수주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전기차나 뭐 AI, 반도체까지 전력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물론 이러한 영향이 이제 아까 전력기기 쪽 영향이 미쳐서 전력기기도 가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폭발하는 전력 수요 자체가 이제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랑 맞물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에서 발생하는 풍력과 태양광만으로는 지금의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도 이제 상반기 안에 신규 원전을 반영하는 11차 전력 수요 기본 계획이 나오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주들은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동성이 좀 크다는 부분은 우려 안 해도 괜찮을까요? 물론 원전과 뭐 전선 같이 묶여있는 쪽도 있긴 하지만 좀 빠른 손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전략에 대한 팁 짧게만 하나 주신다면. 물론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조금 좀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좀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각으로 본다면 여전히 전선에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원픽으로 전선주에서 한 종목 꼽아
꼽아 주셨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조금 더 다른 쪽에서의 이야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선, 전력 설비 그리고 원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짧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오늘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벤트를 앞둔 쪽, 이벤트를 소화한 쪽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게임주의 시간은 왔는지에 대한 질문은 올해만 아니라 작년에도 제가 정말 오랜 기간 질문을 하고 있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신작, 그리고 실적을 보자라는 이야기 조언들 꾸준히 나왔는데 그게 맞는 걸까요? 사실 넷마블의 고점을 더욱더 뚫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데브시스터즈도 오늘 흑전 소식인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위메이드도 적자 줄였는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실적과 신작 이걸로 관심을 되돌릴 수 있는 게 맞나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더욱더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게임주 보면서 지금 인정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인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맞아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주들이 이제 실적이 원래 이제 상저하고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의 이제 유저 유입도 좀 부족했고요. 그리고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이제 상반기 때 좀 부족했는데 하반기 때는 그러한 기대감이 좀 더 실릴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예상보다는 기업들이 그래도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해외 쪽에서의 호조를 지속하는 기업들, 특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폭을 좀 줄였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신작으로 나왔던 나이트클로우 걔가 잘 됐어요. 지금 특히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잘 잡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올해는 완전 만족할 만한 1분기 때는 완전 만족할 만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하반기 때는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이런 희망들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프트업이라는 이제 기업 가치 3조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 콘솔 게임 관련된 기업이 이제 또 상장을 좀 6월 내 7월 좀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저는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정부 쪽에서 정책 모멘텀으로 K 콘솔 게임을 좀 키우겠다라는 이야기가 얼마 전에 좀 나왔습니다. 근데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좀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의 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투심이 많이 좀 죽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기업이 상장을 하면서 정부 정책 모멘텀까지 좀 더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하나의 재료로 또 시장에서는 이슈가 돼서 하반기 때는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주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투심이 많이 좀 안 좋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매물도 좀 많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당장 급하게 게임주를 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이를 수 있다라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하반기 좀으로 해서 내가 좀 게임주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런 정도의 시각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볼게 콘솔로 포인트로 가지면서 가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보유자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생각보다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걸 또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일단 매수가가 정말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동안 게임주들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폭이 크신 분들은 정말 힘드신 구간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게임주들이 이제 좋아진다는 이야기 계속 몇 번 나왔는데 힘이 빠지고 이런 양상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까지 버티셨으면 그래도 일단은 뭐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이 또 상장을 하면 NC소프트를 넘어설 수 있다 시총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대역급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퍼블리싱에 또 소니가 직접 참여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무리 바닥권이라고 해서 급하게 비중 확대를 하시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확인을 하고 좀 더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프트업 이 기업의 상장 빠르면 올 여름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관련된 모멘텀 부각받으면서 또 한 번 수급 그리고 시장에 관심이 쏠릴 수 있을지 저희도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피비님과 크래프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다른 쪽
다른 행보, 기대감 하면은 크래프톤 이야기를 여러 번 저희도 들은 바 있는데 크래프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IR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분위기 전환이 될까요? 그리고 이 정도의 상승을 보인 과정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4월 말에 있었던 블록들 관련된 이슈는 완전히 해소되고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위치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저도 게임주는 지금 좀 시기상조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인건비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소가 되는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임주들이 구조적으로 수익이 다 날 수밖에 날 수 없는 구조가 동일 기간 매출 대비 인건비가 2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데브시스터즈의 흑자전환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인건비 관리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전환에 성공할 수 있었고, 물론 크래프톤 정도가 이제 데브시스터즈를 제외하면 저도 크래프톤 정도를 좀 괜찮다고 보는 것이 이제 괜찮은 1분기 실적 예상되어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대비 매력도가 좀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하반기 신작도도 대기 중에 있고 또 배틀그라운드에서 발생하는 매출도 괜찮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자회사인 렐로게임즈에서 발표하는 신작도는 상당히 좀 파격적이기 때문에 정식 출시 이후에 확실히 이슈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 중에서 게임주를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 굳이 보자고 한다면 데브시스터즈와 크래프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데브시스터즈에 대해서 세론이 좀 가속화됐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여기도 괜찮다라는 사인 주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게임주 자체가 지금 사실 들어가긴 좀 별로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 중에서 골라보자고 한다면 데브시스터즈가 현재 인력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선택지가 많은 상황에서는 매력도는 높지 않다라는 이야기, 두 분 모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 게임주에 관해서 주셨습니다. 오늘 게임주 워낙 이슈가 많아서 개별 탄력으로 움직이는 쪽이 많아서 좀 조명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시장 전반적인 수급 이야기와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위에 해운만 올려놓기는 했는데요. 조선하고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대 마린솔루션 이야기를 좀 하고 갈까 합니다. 대표님, 지금 구간에서 다시 한번 호가차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 상장 앞두고 조선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시나리오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보긴 했는데 시가 부근에 40% 그리고 12시 후반부에 다시 한번 불을 뿜어내면서 지금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갑자기 오후장에 이렇게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건 어떻게 흐름을 보면서 이 섹터 전반 그리고 흐름 수급장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아마 LG 마린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외국인의 의무 확약이 너무 이제 외국인 매도 물량이 많이 풀릴 거다 이런 공포심이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를 반영하듯이 오늘 오전장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가 갑자기 수급이 엄청 강하게 붙으면서 아마 투자를 이제 좀 생각하셨던 분들도 당황스러우셨을 거고 오전에 이제 매도를 하셨던 분들도 좀 당황하셨던 흐름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의 대여급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관련 섹터 자체가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는 이제 외국인의 매도 폭탄 물량이 강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빨리 매도를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물량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저는 시장에서의 가장 좀 기대감이 있었던 상반기의 역대급 대여라고 불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그 이름값을 하는 것처럼 지금 다시 한번 좀 수급이 유입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시장이 지금 오늘 좋지 않기 때문에 더 이쪽으로 수급 쏠림도 저는 좀 나오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 마린솔루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은 빠르게 팔고 챙기는 모습인데 기관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쭉 놓고 본다면 HD 현대는 지켜내지만 그룹주 내에서 다른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 마린솔루션이 오르면서 그 하락폭 조금 더 커지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조선주에 대해서 업황 자체 분위기가 좋다라는 언급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대표님 저희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요? 지금 더욱더 쏠리고 있는 현대 마린솔루션의 향방을 더욱더 지켜보고 대응을 할까요? 아니면 다른 그룹주 내에서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그것 또한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오늘의 이제 강한 탄력의 흐름을 본다 하면 일단 당장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어쨌든 좀 이렇게 움직이는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은 HD현대 마린솔루션을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쪽을 보자. 네, 근데 단기 변동성은 굉장히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HD 다른 이제 좀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흐름들이 좀 느리고 약간은 부진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안전성을 가져갈 수 있는 거는 다른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겠지만 단기적인 퍼포먼스, 만약에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약간의 이런 게 좀 지지부진하고 어떠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쪽에 대한 수급 쏠림은 좀 더 단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어떻게 내가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그 방향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지금도 호가차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조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조선에 좀 영향이 있는 걸까요? 해운주의 상승 요인도 이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비님, 오늘 조선주 쪽에서의 움직임과 연동되는 부분, 영향을 받는 부분이 해운이 있을지, 아니면은 뭐 BDI 지수라던가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펀더멘털 측면에서 주목을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페노션이 지금도 가장 강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운임 상승과 진영학적 리스크가 좀 컸다고 보고요. 일단은 글로벌탑 회원사인 머스크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에 좀 부합한 수준의 실적을 내줬는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 이제 물동량 자체도 전년 대비 증가했고 운임도 전년 대비보다는 좀 하락했지만 전 분기 대비는 좀 상승을 하면서 좀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운임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중국과 유럽 에서 미국으로 나가는 쪽, 그러니까 동서 항로가 전년 대비 한 50%가량 증가를 했는데 이게 뭐 후티 반군이나 같은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홍해 쪽을 우회하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영향이 이제 2분기에는 조금 더 이제 실적을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해운주들이 좀 1분기 실적이 좀 컨센서스 하회로 분위기가 잡히면서 많이 바닥을 다지고 있어서 충분히 이 부분에서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조금 더 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포인트까지 받아봤습니다. 1위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위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은 쉬어가고 있는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 이야기 대표님과 해보도록 하죠. 대표님, 오늘 가장 궁금하신 부분은 쉬어가는 게 맞는 걸까요?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1시 진입하면서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의 자금도 빠르게 유입,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3,000 계약 정도였다가 지금 6,500, 정말 급격하게 선물 쪽에서의 매수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쇼커버린 성격도 있다라고 봐야 될지도 일단 큰 틀의 시장 분위기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반도체로 그러면 주도력으로 올라온 쪽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포인트 지금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여전히 좀 반도체 쪽에 이제 힘을 주시고 힘을 좀 주셔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시장에 대한 이제 요즘에는 또 외국인 선물에 대해서 좀 굉장히 민감하게 시장에서 맞아요. 우리도 반응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좀 중요한 부분이고 시장에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는 하지만 일단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일단은 큰 틀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젠슨항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물론 지금은 하이닉스 쪽으로 굉장히 좀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경쟁 구도를 만들면서 이제 수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계속 좀 채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삼성도 지금 400명의 인력을 더 HBM 쪽으로 채용을 하는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발언들을 보면은 좀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를 의식하는 듯한 발언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심화 국면에서는 결국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는 지금 시장도 확장되는 국면에서 이런 경쟁 구도가 굉장히 깊어지는 가운데는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더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HBM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끝난 게 아니냐 너무 그동안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이런 의구심이 좀 있었던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어느 정도는 좀 더 캐파 확장 그리고 인력 충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매크로적인 환경 그리고 수급적인 좀 불확실성이나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 여전히 이제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럼 조정 기회라는 관점도 계속 저희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반도체는 짧게만 보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코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반도체 이야기는 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원픽이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원픽 준비가 되어 있는 이쪽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바로 넘기도록 할게요. PB님, 가고 있는 쪽에서 승부를 보자. 전선주 아직까지 괜찮다라는 힌트 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어떤 종목이고 어디까지 지금 보실까요? 일단 오늘 가온전선 가져왔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6만 원에 손절가 4만 2천 원 일단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가장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 지금 실적 발표 시즌 지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밝힌 것이 데이터 센터 캐파 증설이거든요. 그 말은 이제 전력기기가 북미향으로 얼마나 나가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가온전선이 그동안 해외 매출 비중이 10%에 불과했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좀 많이 받아왔습니다. 다만 작년 호시적의 배경이 해외 수출 확대로 수익성이 개선되었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현재 전선주 상승의 핵심인 미국향 매출이 2022년 대비 2023년에 200%가량 증가한 점이 투자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겠고요. 또 수주 잔고 성장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 중에 있고, 현재 그리고 또 구리 가격이 현 추세가 유지되어서 연말까지 계속 올라준다고 한다면은 가온전선의 마진율 또한 계속해서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 더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만 원까지 바라봐 주셨습니다. 오늘 5개의 키워드 그리고 원픽까지 받아봤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유진투자증권 김민기 PB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전히 반도체는 대세인 걸까요? 그리고 그 봄을 어디까지 주식시장이 노릴 수 있을까요? 반도체 궁금하시죠? 애널리스트의 시선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반도체 담당 백기련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전화로 목소리 듣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도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코너 마련을 특별히 해봤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실적으로 이만큼 그리고 기대감으로 더욱더 올라갈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연구위원님의 시선이 궁금합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펀더멘털 어떤 상황인가요? 네, 저희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국내 이제 반도체 대형주 2개 기업,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도 이제 HBM을 포함한 고부가 DRAM에 대한 판매량이 계속 좋은 상황이었고, 특히나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시장이 예상했던 10% 중후반대보다 더 높은 20%대 상승 나오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더 이제 부각이 되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낸드 쪽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 두 회사의 영업이익 실적 자체가 실제치가 더 높았던 이유는 DRAM보다도 낸드 쪽 위주였다라고 일단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과거 한 5, 6개 분기 동안 계속 낸드 부분은 조단위 적자를 기록을 해오면서 이제 주 메모리 기업들의 실적을 이제 부진하게 만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분기부터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시도를 했고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간 좀 낸드에서는 AI 수혜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뀌면서 이런 색깔이 좀 바뀌면서 이번 부분부터 호실적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보다 영향이 그런 좋은 영향의 강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대형주도 하반기 실적도 기대해볼 만하다. 예상치보다 더 높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먼저 궁금하네요. 수남의 질문을 바로 이어서 드리려고 했다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이 대형주 쪽에 시선을 주셔서요. 이걸 먼저 질문 드릴게요. 어디까지 보실까요? 10만 삼성전자 그리고 20만 원 선 넘어서까지 더욱더 상단 높이고 있는 증권사의 뷰도 많은데요. 애널리스트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가격적인 전략도 함께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 지금 사실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 작년부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 둘 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특히나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라왔죠. 근데 올해도 연초 대비 두 회사의 주가는 YTD로 상승하고 있는 중이지만 여전히 하반기에 봐야 될 포인트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목표주가 10만 원 저희 좀 제시를 드리고 있고 하이닉스도 23만 원으로 기존 대비 이번 실적 발표 통해서 실적 추정치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 좀 상향 조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다 이제 메모리 쪽, 특히나 HBM 관련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향후에 나올 이제 AI 관련된 기기에 들어갈 커스터마이즈 메모리에 대한 시장성이 좀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25년과 26년에 대한 것까지 당기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남았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레거시 디램에 대한 레거시 메모리에 대한 시장이 회복을 했을 때 캐파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긴 했지만 이제 지지난주에 발표했던 것처럼 MCVX라는 신규 팩 확장을 통해서도 신규로 이제 가져가지는 캐파들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장 회복하는 거에 따라서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난다. 이런 부분들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리다임이라는 부분이 계속 디스카운트 요인으로만 보여졌었는데 사실은 QLC, SSD와 같은 이런 고부가 제품이 또 AI 관련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솔리다임의 하반기 실적 개선세가 또 하이닉스 전사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도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리뷰를 해보면 이번 분기 이번 상반기 실적 좋기는 한데 하반기 지나면서 또 파운드리 쪽에 대한 실적 회복도 가능하다라는 거로 접근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3분기까지는 사실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파운드리 부분의 적자가 좀 예상이 되긴 하나 3분기 지나면서 내년 4분기와 내년을 봤을 때는 또 흑자 전환하면서 기업 가치가 그 부분에서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 이유로 봤을 때 하이닉스와 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는 기존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 23만 원 각각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연구위원님, 이렇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딱 버티고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이 반도체 순환매는 계속해서 이어질지도 궁금하고요. 그 안에서 가장 핫하게 보시는 키워드 어느 쪽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일단은 반도체 키워드, 소부장에 대한 전략으로는 전공정 주가 모멘텀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아직까지는 국내 소부장 업체들, 특히나 이제 소재 부품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1분기만 본다고 해도 그렇게 실적 자체가 좋지는 못합니다. 가동률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재 부품 업체들의 실적이 당장 의유미한 회복세는 보이지 못하나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펀더멘털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면 향후에 나올 숫자들로 단기에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밸류에이션 그런 부분이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부분을 보고 있고 사실 탑다운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는 말은 결국 내년과 후전에 캐파가 그러니까 수급이 좀 타이트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캐펙스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올 거고, 그래서 캐펙스 사이클이 도래한다고 했을 때는 이때 소부장 업체들의 Q개선과 P개선이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공정 쪽에 대한 투자 모멘텀을 기다리면서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제 코미코, DIT, 그다음에 저희 하나마티리얼즈 이런 이제 세 가지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목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볼 때 변수 요인들 한 번만 더 강조해 주신다면 반도체 투자할 때 이러한 리스크는 감안하고 이러한 포인트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조언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저는 사실 이제 반도체 최근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작년부터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 차트 보면 좀 힘들어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우려도 되게 많으십니다. 그리고 사실 분기 단위로 메모리 가격의 상승 폭을 봤을 때 하반기 가서 좀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시선이 되게 많으신데 사실 우리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도 이 AI라는 거를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감안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ASIC 반도체 관련된 AI 시장이 새롭게 좀 나타나면서 실적 모멘텀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온디바이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얘기만 나오다가 실제적으로 제품이 출시가 되는 게 내년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강도가 높아지는 부분은 메모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국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오버웨이 비중을 좀 유지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변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고요. 앞서서 어떠한 모멘텀을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하나머티리얼즈, DIT, 코미코에 대해서 한 번 더 추천을 해주셨다라는 부분도 언급 한 번 더 마무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유한타증권 백기련 연구위원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